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 총론의 마지막 주제죠. 계약 해제 보시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 하나 출제되고요. 네 가지 정도가 크게 주제입니다. 해제 개념, 해제 원인, 그다음 해제권 행사, 그다음 해제 효과. 네 가지인데요. 먼저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돼요. 가령 매매 계약이 1월 1일 날 계약이 되었다. 그때 시점상으로 시간상으로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럼 계약하면서 우리는 계약금이라는 걸 넣죠. 계약금을. 총 매매 대금이 10억이니까 계약금은 10%니까 얼마 정도로요? 1억 정도로. 그죠? 더 줘도 되고요. 덜 줘도 돼요. 합의한 대로죠. 합의한 대로. 계약금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요. 4월 1일 날 중도금을 넣기로 했어요. 중도금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뭐만 남았죠? 잔금 남았죠. 잔금 8월 1일 날 넣기로 했어요. 8월 1일 날. 근데 잔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대출이 안 됐든 뭐 돈이 준비가 안 됐든 잔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매수인이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거죠. 잔금을 못 주고 있으니까. 잔금을 입금을 못 했어요. 우리는 이를 계약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 불이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계약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의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앞으로 계약 불이행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채무불이행이다. 누가? 매수자가. 그죠? 잔금을 지연하고 있는 거죠. 잔금을 못 내고 있어서. 계약 위반 상황 맞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매수자한테 최고장이라는 걸 보냅니다. 뭘 보냅니다? 최고장을 보내요. 최고장을. 뭐라고 써요? 잔금을 빨리 어떻게 달라? 빨리 송금시켜달라. 이를 최고장이라고 그래요. 귀축하고 나하고 1월 1일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었으나 잔금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잔금을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고장이라고 그래요. 최고장. 그랬더니 돈이 안 들어와. 9월 1일이 돼도 안 들어오네. 그래, 이분이 한 번 더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최고장을 한 번 더 보냈어요. 뭐라고요? 9월 말까지요. 9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잔금을 나한테 송금 안 하면 계약 뭐 하겠다고? 해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고를 또 한 거죠. 최고장은 한 번 보내도 되고 여러 번 보내도 돼요. 최고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도 돼요? 여러 번 해도 돼요. 애가 몇 살이요? 몇 살이요? 21. 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애 몇 살이세요? 그렇게 많아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리시죠? 애 몇 살이에요? 5살?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때 있죠? 안 먹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밥 빨리 먹어라 그러죠? 그게 최고예요. 또 안 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라 너. 두 번째 최고죠? 그래도 안 먹으면 한 번 더 해요. 최고는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최고는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신랑이 술 먹으러 가면 안 들어와. 그럼 전화하죠? 카톡 합니다. 뭐라고요? 빨리 들어와라 여보야. 그죠? 들어와 안 들어와 이 인간이? 안 들어오죠. 그 한 번 최고장 또 가요. 그죠? 12시까지 들어와라. 그죠? 예. 그래도 안 들어와야 남자들. 그게 남자거든요. 그죠? 최고가 계속 갑니다. 그죠? 예. 2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혼할 줄 알아라. 그게 뭐야? 최고장 보내요. 최고장. 그죠? 최고장은 한 번 가요? 여러 번 가도 돼요? 여러 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분이요. 못 기다리기로 했어요. 못 기다리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어요. 최고장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심을 했어요. 계약 뭐 하기로? 해제한다고 어떻게 해요? 통지서를 보내요. 해제 통보하죠? 내용증명이 딱 간다고요. 뭐가 가요? 내용증명이 저 매수자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귀측과 계약을 오늘부로 뭐 합니다?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해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해제 통보서가 10월 2일 날 상대방한테 갔어요. 이게 배달이 됐어. 상대방한테 배달된 날짜는 언제고요? 10월 1일.
그럼 계약은 언제부터 꽝된 거예요? 해제 통보서는 이때 갔죠. 배달된 거는.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언제로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계약은 언제로요? 처음이 언제요? 1월 1일로. 1월 1일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표라고 그래요. 무슨요? 소급표. 처음부터 계약은 없었던 걸로. 소급해서 계약이 어떻게 된다고? 소멸해요. 이를 무슨요? 소급표라고 그래요. 우리 계약 없는 거야.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때부터. 감 잡으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계약 없는 걸로 됐으니까 계약금 받은 거 있죠? 계약금을 보통 어떻게 해요? 우약금으로 몰수하고 우리 헤어집니다. 계약금을 뭘로? 우약금으로. 우약금 쪽으로 몰수하고 헤어지죠. 그럼 계약금 1억을 뭘로요? 우약금으로 얘가 갖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너하고 나하고 정리가 됐어요. 오케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됩니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는 걸로 됩니다. 반면에 임대차 계약을 볼까요? 무슨 계약을요? 임대차 계약을. 제 친구가 건물을 세를 줬어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월세를 9개월째 못 내고 있다는 거죠. 9개월째. 몇 개월째? 9개월째. 그럼 계약 끝난 거 안 끝난 거예요?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저 남편이 밖에 한눈 판 적 있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죠? 아, 없어요? 없다고 믿는 거죠. 없다고 믿고 사는 게 속 편해요. 그죠? 있죠? 있는데 세 번이나 내가 발견했어. 그죠? 근데 이혼하자고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혼 된 거 안 된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임차인이 차임을 몇 개월째 연체하고 있어요? 10개월째 뭐 하는 중? 연체 중이에요. 연체 중. 그럼 계약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뭐 할 때까지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체 중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채무불이행.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불이행이네, 저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했어요? 불이행했어요? 불이행했어요. 월세를 못 내니까, 그죠? 계속 연체 중이죠? 그럼 여기도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최고장 보내. 뭐 보내요? 최고장 보내죠, 최고장. 최고장 뭐라고 보내요? 월세 보내주세요. 최고장 보냅니다. 똑같아요, 여기처럼. 안 줘. 그럼 또 한 번 보내죠? 예, 이번 달 말까지 월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마지막에? 계약 해제요, 해지요? 해지라고 그래, 해지. 해지라는 건 뭐야? 끝내는 거죠?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요. 똑같죠. 10월 2일 날 갔어요. 그러면 계약은 10월 2일부터예요? 처음부터예요? 해지가 되면, 해지 내용증명이 언제 배달이 됐어요? 10월 2일 날 배달이 됐죠?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꽝 되는 거야. 이를 뭐라고 그래요? 장래효라고 그래, 장래효. 아,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고요? 소급해요. 과거로 소급하죠? 과거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시계바늘이 맨 처음으로 가요. 맨 처음으로. 계약 처음일로. 처음으로. 근데 해제가 아니라 뭐가 되면? 해지가 되면 과거로 가요? 장래로 가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요. 계약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계약이 소멸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구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구별하는 거예요? 해제하고 뭐하고? 해지는 다르다. 해제는 언제로? 과거로 소급하는 거고, 해지는 지금부터. 해지할 때 지가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꽝 되는 거를 해지라고 그런다. 구별되시죠? 오케이. 그래, 임대료 안 냈을 때는 해지라고 그래, 해지. 매매계약은요? 매매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해제. 구별해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지금 해제하고 해지는 구별됐어요. 이번에 구별할 개념은 뭐예요? 합의해제라는 거예요.
무슨 해제? 합의 해제하고 합의 해제요. 이거 즐겨 쓰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 뭐가요? 해제라는 개념 나오죠? 해제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소급이에요, 장래예요? 소급하죠? 소급하는데 이거를요. 혼자서요, 쌍방이요? 쌍방이요. 둘이 쌍방이 끝낸 거야. 혼자서요, 쌍방이요? 쌍방 합의로. 쌍방 뭐로? 합의로. 합의로 계약을 소멸처리하는 거예요. 소멸처리. 이거를 무슨 해제?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소급하는 거예요. 왜? 해제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둘이서 쌍방 합의해서 소멸처리한 걸 합의해제라고 그래요. 가령 여기 보세요. 둘이 얼마에 계약했죠? 10억에 아파트 매매 계약했죠? 예. 근데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 매도인이 집 팔고 다른 집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집이 없어. 집 나와 안 나와요? 매물이요? 없죠. 그래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연락했어요. 우리 뭐 합시다.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면 안 되겠니? 있는 걸로 없던 걸로? 없던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이분이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좋아. 그게 뭐예요? 합의해제예요. 니캉나캉 오늘부로 이혼할까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요? 좋아. 무슨 이혼? 합의 이혼이지. 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해제요. 해제는 해제죠. 우리 소급해서 계약 없는 걸로 해. 혼자서야 합의하에. 예, 합의하에 오늘부로 계약 끝났어. 합의하에. 그죠? 무슨 해제? 합의해제. 합의 이혼하고 똑같아요. 이혼해보신 분은 빨리 이해될 거예요. 이혼 안 해봐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죠? 합의해제는 혼자서요? 쌍방이요? 쌍방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소급해서 처리하는 거야. 됐죠? 우리 이거 10억에 계약했는데 우리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무슨 해제? 합의해제. 많이 써요. 그럼 합의해지는 뭐야? 소급이에요? 장래예요? 장래예요. 그럼 어디서 그럴까요? 임대차에서. 임대차에서 쓰는 거죠? 임대차에서. 임대차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뒤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법은 최단기간 몇 년 보장해요? 2년 보장하거든요. 그죠? 2년 동안 살 수 있죠? 계약 2년 했단 말이에요. 2년을. 2년 했어요. 여기 주인 저 세입자. 2년 계약서 썼죠? 근데 제가 갑자기 세입자 갑자기 외국으로 발령이 났어. 그럼 제가 계약 기간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우죠? 못 채우고 주인한테 가서 사정을 해요. 뭐 해달라고? 해지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지라는 거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생겨야 해지나 해제를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해지나 해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주인한테 가서 보증금 빼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2년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2년 채우기 전에는 제가 보증금 빼달라. 계약 끝났으니까. 이런 요구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요청은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해외로 지사 발령 났으니 그죠? 계약 기간 못 채우고요. 못 채우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증금을 뭐 해주세요? 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쌩 까는 거죠. 안 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합의해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요? 쌍방이 하는 거지. 주인이 쌩 깠죠?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렇게 해줄게요. 해줄게요 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무슨 쌍방 합의를 어떻게 했어요? 소멸처리했죠? 소급해서 장래를 향해서. 이걸 무슨 해지? 합의해지라는 거지. 원래 2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채우고요? 못 채우고? 1년 만에 보증금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인이 그걸 수락을 해주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합의해지가 됐다라고 그러는 거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한다는 점 이걸 구별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는 걸 계약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 파기죠. 파기. 써볼게요. 계약 뭐라고요? 파기. 계약 파기에는 계약이 파기되는 거는 이렇게 나눠져요. 써볼게요. 해제가 있어요. 계약 뭐가 있어요? 해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해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합의 해제. 무슨 해제? 합의 해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구별하려고 둘 다 해제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럼 이건 뭐가 들어갔어 앞에? 합의라는 말이 들어갔죠. 합의라는 말은 혼자서 한 거예요? 둘이서 한 거예요? 둘이 쌍방 합의로 끝내는 게 합의 해제야. 그럼 앞에 거는 뭐야? 그냥 해제죠. 그럼 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요? 해제라고 쓰기도 하고 앞에다 써보세요. 뭐라고 쓰면 돼요? 법정 해제. 그래요. 무슨 해제? 법률의 규정으로 해제권이 생겼어. 이를 법정 해제. 밑에는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법정자 빼버려도 돼요. 빼도 그냥 해제라는 뜻이야. 이건 해제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뒤에 가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네 번째는 뭐냐면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무슨 해제라고 표현해요? 계약금 해제. 이 계약금 해제는 민법 565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만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바로 중도금 지급 전에 뭐 하기 전에?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 해제 처리하는 거죠. 계약을 해제 처리하는데 어떤 전제하에 어떤 조건하에 계약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만요? 중도금 들어오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뭐 지급 전?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계약금 뭐 하는 조건?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하는 거를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거, 파기되는 거는 총 몇 가지가? 네 가지를 막 섞었어요. 막 나와 이제 네 가지가. 이거 막 나와 이제 앞으로 민법에서는. 입문과정에서는 천천히 펼칠 거고요. 이제 다음 이제 1월 달부터는 마구 던질 거예요. 마구. 법정 해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매매 계약일 때. 무슨 계약일 때요? 매매 계약에서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일방에 뭐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를 법정 해제라고 한다고요. 반면에 해지는요, 매매 계약일 때요, 임대 계약일 때, 임대차 계약일 때, 채무 불이행했죠? 월세 안 내는 거죠. 그때는 해제요, 해지요? 해지라고 표현합니다. 해지. 그다음 합의 해제는 아까 했어요. 그죠? 이거는 혼자서요, 쌍방 합의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해제 처리하는 거, 해제 처리. 쌍방 합의로 해제 처리하는 거를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하에 뭉개는 거.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는 거는 네 가지 모습으로 양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요. 키워드 노트 한번 정리할게요. 키워드 노트. 자, 그러면 개념에 관한 고찰은 끝났어요. 개념에 관한 고찰.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여러분이 혹시 인강 들으시는 분이 랜드프로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기로 했어요. 1년 계약을. 그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사정이 생겼어요. 사정이 생겨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회사에서 환불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계약은 끝났죠. 끝났는데 내 사정으로 계약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죠. 어머니가 아파. 공부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 뭐 해달라고?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환불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왜요? 그게 계약서에 없잖아, 특약으로. 그게 특약에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아플 때는 뭐 하는 걸로? 환불해준다라고 특약 있으면 돌려주는 거야. 그죠? 그게 특약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그러면 환불 처리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죠? 근데 나는 뭐 하고 싶어? 환불 받고 싶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써. 그죠? 해달라고요. 그죠? 전화 받는 분한테 그죠? 한번 해요. 또 전화해. 뭐라고요? 해달라니까요. 톤 올라가죠? 그리고 1시간 동안 싸우죠.
그리고 막 거친 욕을 하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요? 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넷 중에 어느 거? 이건 넷 중에 어느 거? 합의해제지. 드디어 합의해제를 끌어냈어요. 합의해제를 끌어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무리수를 두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해제는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쪽을 보려고 그래. 이쪽 해제.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일방에 뭐가 있을 때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게 법정해제죠. 근데 해제에 다시 또 약정해제라는 게 있어요. 무슨 해제가 있어요? 약정해제. 뒤로 넘겨볼게요. 해제 원인에 보면요. 해제 원인에 보면 1번은 무슨 해제? 약정해제. 2번에는 법정해제. 두 개로 나누죠. 법정해제는 제가 적어드렸어요. 풀어드렸어요. 일방에 뭐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파기하는 거를 법정해제라고 그러죠. 근데 약정해제는 뭐야? 특약 사유를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계약을 파기하는 거를 무슨 해제? 약정해제라고 그래요. 약정해제. 약정. 특약이요. 특약의 밑줄이요. 방금 전에 사례제가 드렸어요. 우무이가 아프면 우리 어무이가 뭐하면? 아프면 환불 처리해 주기로 뭐하면? 특약을 했죠. 그럴 때는 그게 해제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해제? 약정해제. 또 우리 부동산 실무에 많이 쓰는 거 볼까요? 많이 쓰는 거 여기 볼까요? 내가 아파트를 가바구라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10억에. 그런데 계약 잘 진행되다가 잔금 치를 때요. 잔금 치렀더니 매도자가 갑자기 잔금 치를 때 뭐라는 거죠? 다운 계약서 써달래. 뭐 써달래요? 매수자가 뭐 써달라고? 다운 계약서. 금액 낮춰달라는 거지. 그거 협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게 특약으로 넣은 적 없죠? 특약으로 들어온 적 없죠? 그럼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아예 계약 진행할 때부터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작성에 뭐 하기로요? 협조하기로 뭐 하면? 특약을요. 특약을 넣어버렸죠? 넣으면 협조해야 되는 거야. 당사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었죠? 그죠? 이면 계약서로. 그러면 그건 협조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요? 다운 계약서 작성에 뭐 하기로? 협조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한쪽이 뭐 하면? 위반하면 계약을 뭐 하기로요? 끝내기로, 파기하기로 하죠? 이 해제를 무슨 해제? 약정해제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약정해제가 우리 실무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원인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무슨 해제? 약정해제. 또 하나는 법정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약정해제와 무슨 해제가 있습니다? 법정해제로 나누게 됩니다. 약정해제는 어느 경우에 작동하게 돼요? 특약 위반일 때. 법정해제는 어느 경우에 작동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장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발생 원인이 다른 거예요. 발생 원인이. 그죠?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약정해제 1번. 대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 측이 양도세를 뭐 하기로 해요? 양도세를 인수하기로 하고 3개월 내에 양도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뭐 하기로? 즉시 해제 처리하기로 특약을 했죠. 특약을 했네. 특약에 동그라미요. 이 특약은요. 계약자가 무수히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수히 많아요. 넣기 나름이야. 넣기 나름. 이때 매수인의 특약 사유를 위반한 경우, 즉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뭐를 처리하지 않으면? 양도세 처리 안 했죠? 그럼 매도인은 최고장 보내고요. 최고장 없이요. 최고장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해제? 약정해제. 그럼 약정해제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특약을 뭐하면? 위반하면 즉시요. 즉시. 특약 위반하면 즉시 계약 파기되는 거야. 이를 무슨 해제? 약정해제. 이 실무는 이걸 많이 쓴다고. 근데 법정해제는요. 밑에 보세요. 밑에 2번. 법정해제 원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불이행. 거기 별표.
채무 동그라미요. 불이행 동그라미요. 거기다 채무 위에다 써주실까요? 채무는 주된 채무를 말해요. 무슨 채무를? 채무는 주된 채무가 있어요. 주된 채무. 주된 채무가 있고요. 부수적 채무가 있습니다.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채무를 나눌 때 무슨 채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암기장에 한번 써보세요. 암기장에. 채무는 제가 중국집에다가요 짜장면을 주문하잖아요. 탕수육이나 짜장면 주문합니다. 짜장면 5그릇 주문해요. 그러면 보통 중국집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비스 얹어줘요. 뭐 얹어줘요? 서비스로. 만두 얹어주죠? 만두. 그럼 거기서 중국집이 주문한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는 주된 채무. 주된 채무는 뭐예요? 여기다 써보세요. 주된 채무. 주채무라고 그래요. 주채무. 무슨 채무? 주채무는 뭐 갖다 주는 거예요? 뭐를 배달합니다? 짜장면. 그죠? 근데 부수적으로 뭐를 껴서 주기로 했어요? 만두. 그게 부수적 채무야. 무슨 채무? 부수적 채무. 뭐를 껴서 주는 거? 군만두. 그죠? 그럼 계약 위반으로요.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제가 파기하려면 뭐를 안 갖다 줬을 때 제가 계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짜장면. 이걸 안 줬을 때 계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부수적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 주채무. 주채무죠. 주채무를 뭐 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주채무 불이행이 되어야 계약 뭐가 됩니다? 해제. 법정 해제가 됩니다. 법정 해제 사유가. 그러면 군만두 같은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일 때 무슨 채무 불이행? 해제 사유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의에서 주된 채무는 뭐야? 강의를 잘하는 거죠? 강의를 잘하면 되는 거지. 제가 장동건처럼 못생겼다고 그거 해제 사유 안 된다고. 그죠? 제가 장동건이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용서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무슨 채무예요?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 그죠? 그래 저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채무는 어떻게 나눠져요? 이걸 잘 구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할 때 채무 불이행은 무슨 채무? 주채무 불이행을 말하는 것이다. 됐죠? 이때 우리 민법에는 채무 불이행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고요? 이행지체가. 두 번째는 이행불능이. 세 번째는 미리거절.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추리면 3가지예요. 첫째, 이행지체. 두 번째는 이행불능. 세 번째는 미리거절. 그 다음 4번째에다 써보세요. 4번째에다가. 우리 책에는 불완전이행이라고 쌍괄호 3번에 있네요. 쌍괄호 3번에 뭐라고 돼 있죠? 불완전 동그라미 이행. 불완전이행. 이행은 이행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한 거죠? 그 사례 2번 보세요. 사례 2번. 아내가 아침밥상을 차려놨는데 반찬이 몇 개? 딱 하나죠. 한 개죠. 이걸 무슨 이행? 불완전 이행이지.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불완전하게 한 거지. 제가 결혼할 때요. 집사람하고 결혼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늦게 결혼했거든요. 제가 강의하느라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조건 하나씩 걸자 그랬어요. 제 조건은요. 아침밥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요. 자기가 10가지 반찬 이상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게 6년까지 가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로 줄었어요. 오늘도 저 반찬 하나 넣고 먹고 왔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불완전이행 또 하시네. 그죠? 반찬 하나만 갖다 놓고 밥 먹으라는 게 불완전이행이죠. 그 위에 보실까요? 바로 위에 사례 1번은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건축공사를 했어요. 그때 창호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완전하게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죠? 이를 무슨 이행? 불완전이행. 건물을 짓긴 졌는데 불완전하게 대충 짓는 거죠. 대충. 거기다 쓰세요. 불완전이행은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대충이다. 대충 하는 거. 불완전 이행 이꼬르 무슨 이행? 대충 이행하는 거죠. 그래 공부를 설렁설렁 하는 게 불완전 이행이에요.
됐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시험은 이 두 가지만 나와. 뭐하고 뭐? 이행, 지체, 불능, 미리 거절. 이 세 가지만 나와요. 불완전 이행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쌍괄호 3번은 버리시고요. 자, 첫째는 뭐죠? 지체. 두 번째는 불능. 세 번째는 미리 거절.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시험은 돌아가면서 내요. 돌아가면서. 이건 했다가 이건 했다가 이건 했다가. 자, 지체라는 건 뭐죠? 지연하는 거죠? 지연하는 거죠. 지연하는 거. 잔금을 지연 중이에요. 잔금을 지연하고 있어요. 잔금을 뭐 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지연하고. 이게 이행 지체지. 그 우리 잔금 지연하면 매도자가 바로 계약 끝내요. 최고장 보낸다고 그랬어요. 최고장 가지. 최고장. 뭐 보내고요? 최고장 가죠. 한 번 가요? 여러 번 가요? 한 번 가도 돼요. 성격 급한 사람은 한 번. 그죠? 성격 느긋한 분은 여러 번 해도 돼요. 여러 번 보내도 돼요. 최고장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가도 돼요. 최고장 안 보내면 돼야 하는데 안 보내면. 안 보내면 해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체일 때는 뭐를 꼭 해야 돼요? 최고장, 최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안 주면 해제 처리가 돼, 해제 처리. 따라서 해제 통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뭐를 꼭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돼. 최고장 보내줘야 돼요. 야, 잔금 안 주잖아. 빨리 보내. 그죠?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뭐야? 이행. 불능이야, 불능. 불능은 지연이에요. 지연하고 달라요. 다르죠? 건물이 불난 거지. 건물이 불나버렸어. 건물이 어떻게 버렸어요? 불탔어. 그럼 줘요? 못 주게 됐어요. 그걸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최고라는 거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는 거죠. 독촉의 성격을 띠는 게 최고예요. 근데 건물이 어떻게 버리면? 불나버리면 최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요? 불나서 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잘 나오네요. 이행불능일 때, 무슨 불능일 때요? 이행불능일 때는 뭐 없이요? 최고 없이 해제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 지체하고 불능의 결정적 차이는 뭐에 있어요? 지체일 때는 뭐를 해야 되고요? 최고를 꼭 해야 되는 반면 불능일 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불이 나가지고 없는데 뭘 최고를 합니까? 논리적으로 가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건물이 없어져 버려서. 됐을까요? 그래서 책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책으로. 조문 볼까요? 조문.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뭐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됐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행거절이라고 그래요. 이 미리 이행거절. 무슨 거절이라고 그래요? 미리 거절이요. 미리 이행거절.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럼 돈 준다고 못 준다고? 미리 돈 못 보낸다고 미리 통보한 거죠? 미리 통보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미리 이행거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뭐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 있어요. 미리 거절했을 때. 미리 뭐라고 한 거야? 돈 보낸다고 못 보낸다고? 돈 못 보내요 라고 한 거죠. 못 보내요. 그럼 뭐 없이 끝내요? 최고하고요? 최고 없이요? 예, 그냥 해제 통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요. 세 가지 중에 최고를 해야 되는 거는 뭐만이에요? 지체만. 지체만 뭐를 하고요? 최고를 하고 불능이나 미리 거절은 뭐를 안 해도 됩니다. 최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올해 시험 정답이에요. 작년에는 이게 정답. 이 세 개요. 이 세 개를 꼭 한꺼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암기장. 그래,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지체, 불능, 미리 거절, 불완전이행. 지체, 불능, 미리 거절. 같이 해볼까요? 지체, 불능, 미리 거절.
됐나요? 지체, 불능, 미리거절. 열심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제권 행사 쪽으로 가볼게요. 해제권 행사. 자, 아까 중요한 사례를 하나 설명드렸었는데요. 제 친구가 아파트를 세를 줬더니 월세를 몇 개월째 못 내고 있어요? 10개월째 못 내고 있죠? 그거 해제 통보를 아직 안 한 거야. 해지 통보를. 그럼 계약 끝난 거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죠? 그럼 계약이 끝나려면 채무불이행을 해요. 여기 있죠? 채무불이행만으로 계약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채무불이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제나 해지 통보해야 되죠? 이걸 해줘야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월세를 연체했든 잔금을 연체했든 그 상태로 두면 계약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뭐를 해야 끝나요? 해제 내지는 뭐를? 해지 통보를 해야 되죠? 통보를 해야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해제권 행사예요. 해제권을 어떻게 할 때요? 행사해야 계약은 파기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는 거 3번 걸렸어. 걸렸어도 이혼하자고 안 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이혼하자.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차임 연체가 돼도요. 연체가 10개월 되어도 해지 통보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게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되죠. 그 해제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요? 매수인이 잔금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잔금 불이행. 그럼 매도인이 계약 해제권자라고 그래요. 매도인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 해제권자. 권한이죠. 권한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왜요? 얘가 계약을 어겼으니까. 잔금 안 줘서. 그죠?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권자가. 누구한테요? 계약 위반자. 얘가 계약 위반자죠. 계약을 뭐 한 사람한테? 위반한 사람. 얘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계약 파기요. 파기. 동의받고요. 일방적으로요. 일방적으로 하죠. 예, 이를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뭐라고 불러줘요? 형성권이라고 그래. 내가 일방적으로 끝내. 일방적으로. 원인은 뭐야? 원인은 뭐야? 야, 네가 채무불이행했지? 이게 원인이 돼서 내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야. 불만 없지? 불만 없지. 왜? 네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야. 원인 제공 네가 했어. 원인 제공을. 원인 제공했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권한이? 해제권자인 내가 이 계약을 어떻게 해?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거야.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합니다? 이쪽에서 그냥 둬요? 해제를 해요? 해제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 그 파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그래요? 해제권자. 어긴 사람은 채무불이행한 사람. 채무불이행을 했죠? 예. 그럼 누가 한다? 누가? 해제권자가. 동의받고요. 일방적으로. 예. 이를 무슨 권리?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아니 형성이라는 게 뭐야? 형성이라는 단어를 따져보니 뭘 만드는 거죠? 그 원래는 계약이 뭐였어요? 계약이? 유효였지. 유효였던 계약을 무슨 계약을? 유효였잖아요. 유효였던 계약을 뭐 해버리니까? 해제. 파기를 하니까 해제를 하니까 뭘로 돼요? 소멸되죠. 무효로 되죠. 무슨 계약이? 유효였던 계약이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유효가 무효로 바뀌죠. 저절로요. 해제해서 해제를 하니까 유효였던 계약이 무효로 바뀌네. 이를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권리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해제권은 뭐의 일종이다?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왜 형성해요? 유효를 뭐로? 무효로. 유효를 무효로 형성하니까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계약자가요. 한 명이 아니라 여기요. A하고 C하고 D 세 사람이다. 왜? 아버님이 건물 물려줬는데 자식이 3명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예. 근데 자식이 3명이야. 그럼 해제는 이 건물주가 한 사람이야? 세 사람 거야? A, C, D 세 사람 거죠? 매수자는 B 한 사람이야.
그 해제를요. A는 해제하자고 그러고요. CD는 해제 안 하자고 그래요. A는 뭐 하자고? 해제하자. 잔금 안 주니까 해제하자고 그러죠. CD는 뭐라고 그래요? 둘째하고 셋째는? 형 기다려.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럼 계약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죠. 그래서 법은 정해놨어요.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이요. 전원이 하라고 전원이. A도 하고 C도 하고 D도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계약관계가 분열이 없으니까. 자, 그럼 해제권 행사가 보실까요? 해제권 행사의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해제권자가 일방적 통주를 합니다. 어떻게 통주합니다? 일방적 통주를 합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옆에 적어주실게요. 유효를 뭐로? 무효로. 두 번째, 당사자가 한 명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합니다? 전원이 합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합니다. 전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실 차례. 해제 효과 보실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훨씬 더. 자, 지금 세 가지 맥락을 짚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해제 개념 보셨어요.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꽝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효였죠? 그 계약을 뭘로 만들어요? 무효로.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해제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채무불이에요. 그 채무불이행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 불능, 미리거죠. 지체는 채굴을 해야 되죠? 얘네 둘은 채굴을 안 해도 돼요. 약정해제는 특약을 어기면 되는 거고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일 때 씁니다. 그 다음 해제권은 저절로 돼요? 행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일방적 통지로 합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를 하면 해제 효과가 생깁니다. 진짜 큰 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보실까요? 갑이 상가 매도인. 상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은 상가 매수인 10억이에요. 10억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들어갔고요. 매수자가 잔금을 못 냈네요. 잔금 불이행했죠. 누가? 매수인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채무 불이행. 그죠? 그럼 계약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어긴 사람은? 매수인. 그럼 해제권은 누구한테 생겨요? 매도인한테. 해제권 생기죠? 매도인을 뭐라고 표현? 해제권자. 매수인은 계약 위반자. 됐죠? 이때 해제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기다려도 된다니까. 그냥 계속 기다려. 해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아까 내 친구는 월세를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기다렸잖아요. 야, 더 기다릴래? 나 더 기다릴 용의도 있어. 자유거든요. 자유. 그죠? 남편이 바람을 15번 폈어.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이혼 안 하고 기다릴 수 있죠. 예, 안 변하지만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자유거든요. 그죠? 해제권자의 자유요. 그죠? 자, 이때 최종적으로 갑이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면 해제를 선택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소급에서 소멸해요.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소급표라고 그래요. 소급에서 없는 걸로 돼요. 계약은 해제요, 해지요? 뭐 한다? 해지는 장래를 해요. 단어 하나 바꾸면 민법은 막 움직여요. 사람 움직여요.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속도 빨리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죠? 2차 과목은 속도를 2배속으로 돌려도 문제 없어요. 근데 민법은 전혀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2배속 돌리면.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계약 깨졌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래서 계약이 만약 1월 1일 날 계약이 되었다. 계약 해제된 거는 10월 1일이다. 그죠? 그럼 해제 통보는 이때 간 거죠? 그럼 계약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는 걸로 되죠? 이게 소급표입니다. 두 번째, 그럼 계약이 없는 걸로 되면 쌍방간에 주고받은 거 있죠?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요.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받은 거 다 토해내는 거. 적어볼게요. 받은 거 어떻게 한다? 전부. 받은 거 전부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받은 거 전부 토해냅니다. 거기 써주실게요. 두 번째 272쪽에 1번 밑에 2번에 보면 쌍방 당사자는 서로 원상 예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라고 적었죠. 거기다 뭘 토해냅니다? 받은 거 전부를 토해냅니다. 가로하고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뭐 불문하고?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요. 받은 거 다 토해내요. 다. 왜? 계약이 꽝 됐잖아. 꽝 되니까 내가 받은 거 네가 받은 거 다 토해내. 그러고 헤어져 우리. 이를 무슨 의무라고 합니다? 무슨 의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별표. 그럼 매일 1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매도인은 돈 받았겠죠. 대금 반환 의무 부담하죠. 매수인은 그러면 건물 가져왔죠. 건물 가져온 거 목적물이 건물입니다. 건물 인도 및 뭐까지 합니다?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상호 간에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 관계. 서로 똑같이 해. 똑같이. 왜? 계약 꽝 됐잖아. 매도자가 할 게 뭘 돌려주는 거예요? 돈. 매수자는 뭐? 건물 돌려주는 거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 있다. 두 번째 반환범위요.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별표. 선악 불문하고 전부요. 전부 다 토해내요. 됐나요? 다음 우측에 세 번째. 해제 또는 해지는 손배 청구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밑줄이요. 입법자는 이런 표현을 즐겼어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암기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러 번 또 나오거든. 계약을 뭐 하든 해제를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해제를 하든 무슨 청구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옆에다 적어볼까요? 자, 이 계약이요. 이 매매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결렬되게 된 거는 매수자가 뭐를 안 했기 때문에요? 잔금을 안 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불이행 또는 잔금불이행 이래도 돼요. 계약불이행, 잔금불이행, 채무불이행. 민법의 용어 표현이 이렇게 달라요. 살아있어야 돼. 머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암기도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쪽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해제권자. 해제권자가 잔금불이행으로 계약을 어떻게 해요? 계약 파기할 수 있죠? 깨버렸어요 이거를. 계약 해제했어요. 그죠? 그럼 해제가 되면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 받은 거 가져요? 토해내요? 토해내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는 얘한테 계약을 어떻게 해요? 야, 너 계약 위반했지? 너 계약 위반했어 안 했어? 위반했죠? 위반자한테 계약 무슨 통보를 해요? 해제 통보하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제하고 얘한테 뭐 청구해요? 손배 청구한다고. 해제하고 별도로요? 별도로 뭐 청구한다고? 손배 청구한다고. 손배 청구. 해제하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 손배 청구. 할 수 없다요?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제하고 별도로 뭐 청구?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 입법자는 해제권자가 계약 위반한 사람한테 계약 해제로 끝나는 거여요 아니에요?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제하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 손배 청구까지 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 이걸 입법자 표현은 뭐래 이거를? 해제. 계약 해제는 무슨 청구에? 손배 청구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해제하고 별도로 손배 청구 물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입법자는 입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독일법을 뺏겨와서.
나중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제로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요? 해제하고 별도로 뭐 해야 돼요? 손배청구 카드 2개요. 2개 같이 물고 들어가. 2개 카드 2개 암기합니다. 그래서 암기합니다. 그 551조 암기 되셔야 돼요. 시험에 단골이야.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리딩합니다. 시작. 해제 또는 해지는 손배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해제하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배청구 물고 들어간다고. 왜? 네가 계약 위반했잖아. 네가 계약을 뭐 했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얘는 이 매수자는 잔금 못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A하고 B가 해야 될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하고 B가 해야 될 게 뭐 하는 거죠? 받은 거 전부 토해내는 거죠. 그걸 무슨 의무? 원상회복. 다 원상회복 시키고 가야죠. 원상회복 시켜놓고 가야죠. 그럼 A는 뭘 돌려주면 되죠? A는? A는 돈 돌려주죠. A는 돈을, B는 뭐를 주면 돼요? 목적물. 목적물이 뭐죠 여기서는? 상가 줘야지. 너는 뭘 주고? 상가. 너는 뭘 주고? 돈. 이거 돌려주고 헤어져. 우리 돌려주고. 이거 네가 먼저 주는 거야? 내가 먼저 주는 거야? 똑같이 줘. 똑같이 주는 거야.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준다.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그럼 얘는 돈 돌려주면 되겠죠? 돈 돌려주고. 얘는 뭐 주고? 상가 돌려주면 되죠? 예, 그러고 헤어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건물이 누구한테요? C에게 매각이 됐어. C에게 뭐가 되면? 매각이 됐어요. 그 등기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C가 뭘 가지고 있으면? 등기를요. 건물 등기를 쳐놨어요. 그럼 건물이 계약자 안에 있어요? 제3자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 손에? 제3자 손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B는 뭐를 줘야 되는데? 건물을 토해내고 얘는 돈 토해내면 되는데 B가 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돌려줄 수 없죠. 누구한테 가서? 제3자에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계약이요.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가 되면 계약 처음부터 없는 걸로 되죠? 이를 무슨 이유라고 그랬어요? 소급표. 소급에서 계약이 없는 걸로 되죠? 근데 그 소급표는 누구한테요? 당사자끼리만 미치는 거예요. 누구끼리만? 당사자끼리만. 누구한테요? 제3자. 제3자가 뭘 차지하면? 등기를 차지했죠? 제3자에게는 소급표가 차단이 돼요. 누구한테 차단돼요? 제3자에게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아요. 차단이 돼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차지가 돼요? C 차지가 돼요. C 차지가. 이를 548조 단서에 보면 책으로 들어오실게요. 책 272쪽 맨 위에 모아주세요. 맨 위에 548조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뭐한 때는? 해제한 때는. 해제했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의 본질은 뭐야? 다 토해내는 거죠? 쓰세요. 다 토해내는 거. 그러나 누구한테는? 제3자의 권리. 제3자의 권리에 별 5개요. 거기서 제3자가 누구예요? 써주세요. C가 뭐하면? 등기나 대항력을 갖추면. C가 뭘 갖추면? 등기나 뭘 갖추면? 대항력. 등기나 대항력 같은 완전한 권리를 갖추면. 무슨 권리 갖추면? 완전한 권리. 등기나 대항력 같은 무슨 권리? 완전한 권리를 뭐하면? 취득했죠. C가 제3자를 말하는 거죠. C가 등기나 대항력 같은 무슨 권리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면 해제의 소급표가 차단된다. 해제의 무슨 요가? 소급표가 차단된다. C에게 차단된다. C에게 차단돼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차지가 되는 거예요? C. 그래서 결국 결론은 건물은요, 저 상가는 누구 거가 된다? A, B 간의 계약이 뭐가 돼도? 해제가 돼도. A, B 간의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해제 처리가 됐죠? 해제되어도 A, B 간의 계약은 뭐가 되어도? 해제가 되어도 건물은 누구 걸로? C 소유로. 건물은 C 소유로 된다. C 소유로. 해제의 무슨 요가? 소급표가 누구한테는? C에게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C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C는 뺏기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예요? C가 보호된다 이거죠. C가 뭐한다? 보호된다. 계약이 해제가 되어도요. AB 간의 상가 계약이 해제가 돼서 깨져도 누구한테는? C에게는 소급표가 차단됩니다. C가 보호되는 거예요. C가 보호되는 법적 근거가 바로 548조 단서예요. 그리고 548조 단서는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C를, 제3자를 죽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다. 제3자를 보호해 주는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이다. 특별 규정. 그래 엄청 중요한 거죠. 몇 조 단서? 548조 단서는 누구 보호를 위한 거? 제3자 보호를 해주는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인데 여기서 제3자는 아무나 제3자가 아니에요. 뭐를 갖춰야 돼요? 등기나 대항력 같은 무슨 권리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면 제3자로 포섭을 시켜줍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제 끝났습니다. 그럼 해제의 기본 축을 한번 볼게요. 해제의 기본 축을. 해제는 총 4덩어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해제 개념. 해제라는 거는 유효했던 계약을요. 유효했던 계약을 무효로, 꽝으로 만드는 거죠. 유효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무효로.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죠. 소급해서 만들면 해제. 장래를 향해서 만들면 해지. 그래서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야. 원인은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채무불이행. 그 채무불이행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권은 저절로 되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행사하죠. 이때 계약자가 여러 명이면 혼자 합니다. 전원이요? 전원이 다 합니다. 이래서 해제가 되면 이를 해제 효과라고 그래. 해제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죠. 예. 두 번째, 그럼 서로 간에 뭐하고 헤어져요? 원상회복. 받은 거 토해내고 헤어지죠. 토해내는 걸 무슨 의무? 원상회복 의무를 서로 부담합니다. 그죠? 받은 거 다 토해내. 그럼 매도자는 보통 뭘 토해내? 매도자는 돈, 매수자는 건물 토해내죠.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냥 헤어져야 손배 청구하고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죠. 이를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뭐라고 입법을 법에다 적어 놓았어요? 해지는 무슨 청구에?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으로 해야 될 거다. 입으로 다 같이 시작. 됐죠? 예, 그렇게 해놓은 거 내년 7월 달 되면 다 헷갈려. 왜요? 공법이 다 뭉개버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하지 않으면 다 뭉개져. 예, 공법이 그런 위력이 있어요. 무서운 공법이죠. 그죠? 예, 막 만들어놨죠. 공법이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야.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래 이거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왜? 내가 한 번 잘 세워놨죠. 그럼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공법이 지나가면서 쑥대밭이 돼. 다시 한 번 또 세워야 돼. 그게 또 지나가면 또 쑥대. 그게 4번 정도 돼야 제자리 서 있어요. 4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면 당사자끼리는 누구끼리는? 당사자끼리는 소급하죠. 근데 그 소급표가 누구한테는 차단이 돼요? 제3자. 제3자에게 차단되죠. 이때 제3자로 뭐 하려면? 보호받으려면.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2교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